네, 안녕하세요. 페이퍼 리뷰, Predicting Popularity of Online Videos Using Support Vector Regression이라는 논문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인덱스는 논문에 있는 인덱스를 그대로 가져온 것이고요. 이 논문은 이제 온라인 비디오의 파퓰러리티를 하는 메소드를 소개하는 논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파퓰러리티란 이제 사용하는 데이터에 의하면 이제 조회수가 구체적으로는 되겠고요. 온라인 비디오라고 말하는 거는 이제 유튜브나 페이스북에 올라온 그런 동영상 콘텐츠를 의미합니다. 이 논문에서는 이제 서포트 벡터 리그레션을 이용한 메소드를 소개하는데, 서포트 벡터 머신은 이제 비선형적인 데이터를 피팅하기 위해서 커널 트릭을 거의 많이 같이 쓰게 되는데, 이 논문에서도 가우시안 레디얼 베이시스 펑션이라는 그런 커널 트릭을 사용하게 됩니다. 뒤에서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 또 여기서는 이제 동영상의 비주얼적인 피처를 사용하게 됩니다. 어, 여- 이런 비주얼 피처는 컨텐츠가 퍼블리시 되기 전부터 사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유용한 피처가 될 수 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모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서포트 벡터 리그레션 방법을 소개하기에 앞서서 릴레이티드 워크에서 소개된 예측 방법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2010년도에 유튜브 영상이 퍼블리시가 된 후로부터 이제 7일째 되는 날과 그 다음에 30일째 되는 날에 로그 트랜스포메이션 밸류 간의 선형관계에 대한 논문이 있었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이제 유니베리에이트 리니어 리그레션이라는 이름을 사용해서 부르고 있고, 그 다음에 2013년에는 조회수 증가 추이 정보, 그러니까 증가하는 추이 정보를 더한 모델이 소개가 됐는데, 여기는 일정한 타임 인터벌에 따라서 이제 조회수의 이제 증가량을 가지고 그 델타 값을 가지고 다변수를 사용하는 선형회계를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멀티베리에이트 리니어 리그레션이라고 부르는 알고리즘이 되겠고, 같은 논문에서 이제 RBF라는 레디얼 베이시스 펑션을 사용한 또 리그레션 방법을 더 소개하는데, 이제는 여기에다가 더해서 어떤 추가적인 시밀러리티를 사용해서 더 정확성을 높인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여기 써 있는 대로 소개를 드리자면, 일단 레디얼 베이시스 펑션을 가지고 시밀러리티를 구하게 된다는 거는 이제 에볼루션 펑션, 이제 비디오 간에 증가되는 어떤 추이를 비슷한 비디오끼리의 웨이트를 좀 더 구해서 추가적인 정보로 제공을 해서 좀 더 정확도를 높이게 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사용하는 피처로는 크게 비주얼 피처랑 뒤에 나오는 템포럴 피처가 있습니다. 일단 비디오 캐릭터리스틱은 비디오 자체의 메타 정보라고 할 수 있는 비디오 길이, 그리고 프레임 개수, 그리고 레졸루션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컬러라는 정보를 사용하는데, 컬러는 프레임별로 각 모든 픽셀에 컬러를 이제 어사인 한 다음에 이제 그거를 보팅해서 도미넌트 컬러를 선정하게 되고, 그 프레임의 도미넌트 컬러를 모든 영상 전체 프레임에 걸쳐서 히스토그램을 만들어서 여기서 피처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페이스라는 피처는 이제 페이스 디텍션이라는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얼굴이 차지하는 이러한 면적과 그리고 얼굴이 등장하는 프레임별 등장하는 횟수, 그거를 전체 프레임에 걸쳐서 평균해서 만들게 됩니다. 이 텍스트라는 픽처는 어, 테서렉트 OCR을 사용해서 이제 텍스트를 추출해서 페이스와 같은 방식으로 피처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씬 다이나믹스라는 피처는 이제 어, 엣지 체인지 레이션이라는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어, 얼마나 이 씬이 역동적으로 바뀌는지를 피처를 만듭니다. 그 다음에 클러터라는 피처는 이제 캐니 엣지 디텍터라는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엣지 픽셀의 비율을 전체 프레임에 걸쳐서 얼마나 사이즈가 되는지를 계산해서 전체 프레임에 걸쳐서 역시 평균 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리지디티 같은 피처는 두 연속된 프레임 사이에서 이제 호모그래피를 측정해서 피처를 하게 되고, 어, 이 역시 모든 프레임에 걸쳐서 평균을 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썸네일 피처는 이제 Popularity API라는 MIT에서 만든 어떤 그런 이미지를 올리게 되면은 이미지에 대한 Popularity 스코어가 나오게 되는데, 그 Popularity 스코어를 사용하는 피처가 되겠고, 이제 D 피처 같은 피처는 이미 널리 알려진 레즈넷이라는 딥러닝 알고리즘을 사용하게 하게 되는데, 각 씬에서 어, 대표적인 썸네일을 먼저 추출을 하고, 이 썸네일을 이제 이 신경망에 통과를 시켜서 나오는 벡터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노멀라이즈를 해서 썸하면 1이 되도록 노멀라이징 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템포럴 피처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바뀌는 피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뷰라는 조회수 정보가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소셜 피처가 있는데, 어, 소셜 피처는 조회수 이외에 좋아요나 공유하는 수, 그리고 그 댓글 수 같은 정보를 사용하게 됩니다. 여기서 나오는 그래프는 페이스북의 어떤 한 동영상에서 보이는 이제 템포럴한 피처의 시간대별로의 증가량을 시각화를 한 겁니다. 회색으로 칠해진 시간대가 이제 밤 시간대를 의미하게 되는데, 밤 시간대에는 일시적으로 증가량이 낮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뒤에서는 이런 증가량이 예측하는데 피처로 사용되기 때문에 참고 삼아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논문에서 비교하는 메소드들인데,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이전에 발표된 세 개의 메소드와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Popularity SVR을 사용하게 됩니다. 어, 첫 번째는 이제 퍼블리시 된 후에 7일째와 30일째 되는 날에 조회수 로그 변환된 그 밸류들이 어떤 피어슨 상관관계 개수가 0.9 이상이라는 결과에서 이런 알고리즘이 나온 것인데, 어, 초반에 많은 조회수를 기록할수록 뒤로 가면 더 많은 조회수를 얻는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알파라는 이 값은 트레이닝 비디오를 학습시켰을 때 나오는 즉 성실함수를 최소화했을 때 나오는 파라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용되는 tr과 tt는 어떤 특정 시점을 얘기를 하게 되는데, tr 같은 경우에는 레퍼런스 한다는 의미에서 이제 지금까지 쌓인 그 조회수 데이터가 있을 때 어, 그 사용 가능한 데이터에 수집된 마지막 그 날짜를 의미하게 되고, tt 같은 경우에는 예측하고자 하는 날짜가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n은 이제 조회수를 얘기하게 됩니다. 즉, 이 텀을 말하자면 동영상 V에 대해서 TR 데이만큼의 조회수가 있을 때 T 데이의 예측이 된 조회수를 의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이런 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NV0, 3이라고 한다면 이제 V0라는 비디오가 이제 3일째에 얻게 되는 어떤 조회수를 의미를 하게 됩니다. 멀티베이트 리니어 리그레션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추가적으로 일정한 타임 인터벌로 조회수를 측정을 한 다음에 그 인터벌당에 기록된 조회수의 델타 값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유니베리에이트 모델처럼 한순간에 쌓인 조회수 어떤 한 스칼라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델타 값을 사용하므로 좀 더 정확해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말하는 알파는 마찬가지로 트레이닝 데이터로 만들어진 모델 파라미터가 되겠고, 요 뒤에 나오는 텀 같은 경우에는 조회수 델타 값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멀티베리에이트 모델에서 각 비디오 간의 이제 델타 값을 사용하는 것만이 아닌 여기에 추가적으로 어, 어떤 뷰의 에볼루션에 관한 정보를 좀 더 추가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C라는 이 집합에 있는 비디오와 내가 예측하고자 하는 비디오 간의 어떤 조회수 증가 어떤 정보가 있다면 이 에볼루션 간의 디스턴스를 계산하게 되고 요 비슷할수록 웨이트를 좀 더 많이 줘서 어, 좀 더 증가 추이에 대한 정보를 추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단순 증가량이 아니라 전체적인 증가 정보가 더해지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이 논문에서 소개하고자 하는 Popularity SVR 같은 논문의 경우에는 어, 서포트 벡터 리그레션의 어떤 디시전 함수의 또 폼을 따르게 됩니다. 여기서 소개하는 이제 SVR은 커널 트릭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커널에서 이제 여기 앞에 있는 텀은 내가 예측하고자 하는 비디오의 TR 시점까지의 데이터 피처가 됩니다. 벡터 피처가 됩니다. 그리고 어, 그리고 뒤에 있는 XKTR 같은 경우에는 샘플들로부터 이제 학습된 후에 서포트 벡터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알파와 B가 인터셉트 B가 계산이 되고 요것들과 커널 트릭을 사용해서 서포트 벡터에 연산을 해서 디시전이 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서포트 벡터 리그레션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자면 이 식처럼 서포트 벡터 클래시피케이션과 아주 유사한 형태로 손실 함수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다만 이제 서포트 벡터 리그레션은 입실론이라는 마진과 그리고 서포트 벡터 클래시피케이션의 소프트 마진과 비슷한 개념인 어떤 슬랙 베리어블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 엡실론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부여하는 목적 하이퍼 파라미터인데 여기서 대문자 여기서 나오는 이 함수는 엡실론 인센서티브 함수라고 해서 이제 안쪽의 잔차가 엡실론보다 작게 되면은 0으로 만들고 엡실론보다 크면 그대로 배출을 하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이를 슬랙 베리어블 크사이라는 어떤 변수로 다시 바꿔서 표현을 하게 되면은 각 샘플마다 이제 트루 값이 엡실론을 벗어나는 크기를 크사이라고 하게 되는데 요 크사이를 목적 함수에 넣어줌으로써 약간의 오차를 허용하게 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상수 C 같은 경우에는 상자 제약 조건이 되고 엡실론 맞은 어떤 외부에 있는 샘플에 부과되는 벌점을 제어하고 과적합을 방지하고 그리고 정기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양수 값이 되겠습니다. 아래 파이널 디시전 펑션 같은 경우에는 샘플들로부터 학습된 AI와 AI hat 그리고 서포트 벡터가 되는 벡터들과의 이너 프로덕트로 연산으로 계산됩니다. 보통 넌리니어란 문제를 풀기 위해서 커널 트릭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방금 이 논문에서 사용한 메소드도 이 방금 설명드린 결정함수와 같은 형식인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성능 측정을 할 때 크게 유튜브 데이터와 페이스북 데이터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유튜브 데이터의 경우에는 탑 데이터셋과 랜덤 데이터셋이라는 두 가지의 데이터셋을 사용하게 됩니다. 유튜브 둘 다 어떤 조회수와 댓글 수, 좋아요 수 등의 타임 에볼루션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다. 탑의 경우에는 5,811개의 비디오를 갖고 있고 가장 유명한 영상들로 만들어진 거고 랜덤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임의로 선택된 영상들입니다. 그래서 예측 결과를 보게 되면 좌측 그래프는 이제 랜덤 데이터셋에 대해서 이제 TR이 변함에 따라서 피어슨 상관계수가 어떻게 변해가는지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예측 성능은 이제 스피어만 상관계수를 사용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예측값과 실제값의 상관계수가 되겠습니다. 그래프를 보게 되면은 TR, 즉 TR만큼의 데이터를 사용했을 때 30일째 조회수를 예측을 한 겁니다. 이제 당연하게도 30일에 가까워질수록 조회수를 더 잘 예측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상관계수가 1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포트 벡터 리그레션의 성능이 모든 레퍼런스 타임에 걸쳐서 가장 좋은 거를 확인할 수가 있고, 탑 데이터셋에 대해서는 16일 이전의 데이터, 16일 이전에 예측하는 경우에는 현저히 좋은 성능을 나타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테이블 1 같은 경우에는 이제 6일까지의 정보를 가지고 30일째 되는 날에 조회수를 예측을 했을 때 결과를 보여주는데, 95%의 신뢰 구간으로 추정했을 때 신뢰 구간이 가장 작고 어, 가장 높은 성능을 보여준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페이스북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1800여 개 데이터를 직접 수집을 해서 사용을 했고, 조회수가 딥러닝 피처와 높은 상관계수가 갖는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이외에도 이제 클러터나 이제 신 다이나믹스 같은 어떤 피처와 상관계수가 높은 걸로 봐서 이제 씬의 변화가 많을수록 조회수도 높다는 걸 알 수가 있고, 반면에 이제 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음수가 나오게 되는데, 이제 비록 이게 절대값은 좀 작지만 자막이나 이런 텍스트가 많이 등장하는 영상일수록 오히려 조회수, 이 영상이 파퓰러해지는 데는 어떤 악영향이 있다, 네거티브하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서포트 벡터 리그레션 메소드와 다른 메소드를 비교하는데, 비교하면서 이제 비주얼 피처와 소셜 피처와 그리고 뷰 카운트 피처가 이제 미치는 영향들을 각각 살펴보게 됩니다. 각각 이제 가장 정확도가 높게 나왔을 때는 이제 세 가지 모든 피처를 사용했을 때, 인풋으로 사용했을 때 가장 높게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 피처들을 각각 분리해서 또 보는 게 이 논문에서 설명하는 방식인데, 이제 소셜 피처를 사용했을 때 단독적인 피처로서는 가장 성능이 좋게 나온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주얼 피처가 성능 향상에 좀 미비하게 작용을 하는 것 같지만, 그래도 근데 비주얼 피처를 좀 유용하다고 보는 이유는, 비주얼 피처는 퍼블리케이션 하기 전에 이제 추출해서 사용할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어, 저자가 굉장히 유용한 피처라고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표에서도 보게 되면 소셜 시그널이 이제 비주얼 시그널보다 좀 더 파워풀하다는 걸 볼 수가 있고, 또 서브셋이 추가가 될 때마다 성능이 계속해서 좋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또 추가적으로는 장표에는 없지만 또 런타임에 대해서도 소프트 벡터 리그레션이 더 빠른 계산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소프트 벡터 리그레션 같은 경우에는 커널 트릭을 사용을 하는데, 이때 모두 피처 스페이스로 이제 매핑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커널 트릭의 이점을 활용한 그 어떤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제 스케일러빌리티라는 어떤 확장성도 굉장히 좋아서 예측을 하더라도 데이터가 아무리 커지더라도 예측을 하는데 어떤 그만큼의 타임 어떤 손실이 없는 그런 확장성도 좋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 논문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